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경기와 물가에 대한 빅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목요일 날 미국 Q3 GDP 성장률이 2.6%로 예상치 2.4%를 상회했습니다. GDP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로써 경기 침체 우려는 일단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보다 이제 더 주목할 것이 같이 발표된 두 개의 물가 지표가 거의 폭락한 사실입니다. 3분기 GDP 물가 지수가 4.1%로 발표됐는데 2분기 9.1%의 절반 이하로 폭락을 했고요. 상승률이 폭락한 것이죠. 예상치 5.3%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PCE 물가지수 3분기 숫자, 분기별로 발표되는 이 PCE, 이게 4.2%로 발표됐는데 2분기의 7.3%보다도 상승률이 폭락했죠. 그렇습니다. 코어 PCE도 4.5%로 발표됐는데 2분기의 4.7%보다도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밤 한국 시간 오늘 밤, 미국 시간 금요일 날 9월 PCE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 예정입니다. 그런데 목요일 발표된 이 GDP 물가지수와 분기별 PCE 물가지수 중요한 이유는 3분기 속보치 처음 발표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주 보는 CPI, PPI, PCE 물가지수는 월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GDP는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GDP 디플레이트도 사실은 중요한 물가 지수인데 이게 분기별로 발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것인데 본질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발표된 PCE 물가지수가 PCE, 코어 PCE 둘 다 둔화되는 모습이 다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속보치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나오고 두 달 후에 또 나오지만은 현재 속보치로 발표되는 요 숫자가 정보의 가치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폭락한 원인이 뭘까? GDP는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는 3개월이죠. 생산 측면에서 본다면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생산된 것의 부가가치의 시장 가격으로 가중평균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GDP는 지금 생각보다 더 좋게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GDP 물가지수가 거의 반토막 이하로 폭락했다는 이 의미는 3분기에 시장에서 거래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2분기에 비해서 많이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디서 어느 분야가 특히 내렸느냐? 그건 이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가령 3분기에 글로벌 식량지수, 에너지지수, 원자재 지수 전부 폭락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반영된 결과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어 PCE보다 PCE 물가지수가 분기 기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은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에너지 가격 대폭락했죠. 그 다음에 글로벌 식량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반영한 거로 봅니다. 코어 PCE에는 푸드,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게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시간 오늘 밤에 발표될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 9월 PCE, 이거는 지금 사진처럼 아직 예상치가 없죠. 그래서 8월에 6.2%보다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더욱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코어 PCE도 지금 예상치는 5.2%로 8월보다는 8월 4.9보다 지금 높은 걸로 예상치가 발표되어 있는데 과연 저렇게 나올지 예상보다 아마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Q3 3분기 GDP 예상보다 높은 거 2.6% 성장한 거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단한 호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GDP 서프라이즈인 거 분명한데 근데 물가에 치여서 호재로 지금 대접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제 다우는 반영을 해서 추가로 이제 비교적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 부분은 아직 구조 조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비교적 크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GDP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성장했는가 그걸 살펴보면은 이번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가령 수출은 2분기보다 14.4% 늘었는데 수입은 2분기보다 6.9% 줄어서 그래서 순무역수지 즉 수출 빼기 수입 이것이 GDP 성장에 기여한 것이 2.77%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GDP 구성 요소가 C 플러스 I 플러스 X 빼기 M 수출, 순수출, 그 다음에 정부 부분, 가버먼트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개방 경제에서. 그런데 여기서 소비는 국내 수요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기업의 기업이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건을 기업이 생산한 물건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가 C이고요. 해외 수요가 바로 X 빼기 M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그러니까 수출 빼기 수입, 순무역 수지, 즉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니까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그러니까 Q3 GDP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건 뭐 팩트겠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분석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등장해서 3분기에 무역수지 적자가 팍 줄어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고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23년 상반기에는 약한 정도로 침체 가능성 높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견해에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비판 좀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올라도 물가 상승 고려하면 실질금리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고 평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미국 수출 증가는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왠고하니 지금 러시아 에너지가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시장에서 러시아 에너지가 지금 쫓겨나 버렸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에너지 생산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늘어난 그 생산 결국 수출하는 것이죠.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수출 증가세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 증가세 일정 부분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유명한 분들 그 견해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소비 아니겠습니까? 팬데믹 직후 폭증하던 소비 둔화되는 거 요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당하게 소비 둔화하면은 오히려 물가 고삐를 잡아채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3분기 같으면은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이제 GDP 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는데 그동안 재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재고 투자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침체 가능성은 저는 낮다. 가능성 매우 낮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GDP 서프라이즈 말고 중요한 게 그때 물가 지표 두 개가 폭락한 거 요거였는데 요거와 동시에 같이 매우 중요한 제가 주목하는 지표가 바로 10년물 국채 수익률 움직임입니다. 지금 3.9%대인데 사진처럼 이게 마이너스 2.7%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급등락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특히 주목이 되는데 이유가 3분기 GDP 물가지표 그 다음에 PCE 물가지표 요 폭락을 반영을 해서 장기채 금리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고삐가 더욱 단단히 낚아채졌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 CEO인 다이몬이 얼마 전에 주장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 중반에 심한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추가로 한 20% 더 폭락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다이몬이 틀릴 것 같다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다이몬이 틀릴 확률이 더 높아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로존도 기준금리 75bp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 됐습니다. 6월까지 유로존 기준금리 0%였습니다. 22의 기준금리 0%였는데 7월에 0.5, 50bp 올렸고요. 8월에 75,
BP 올리고 9월에 또 75 BP 올려서 지금 어느덧 2%가 됐습니다. 와, 무섭게 지금 스카이 라케팅 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유럽 시장은 덤덤합니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반영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진부하고요. 유럽 인플레이션은 아직 정점 확인이 명확히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정점 지난 것으로 보고요. 한국도 저는 지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럽은 아직 정점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분명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정점 확인도 안 되는 좀 어정쩡한 상황인데, 그래서 금리 면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지금 매우 심한 마이너스 상태라는 겁니다. 유로존은 매우 심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준금리 명목 금리인데 저렇게 올리는 것이 시장이 덤덤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본인 것 같죠. 일본 여전히 지금 기준금리 마이너스 0.1% 고수를 하면서 N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계속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도 3분기 성장률가 발표됐죠. 분기 0.3%가 분기 기준으로 둔화됐습니다. 연율로는 3.1% 비교적 선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착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 특히 나빠졌기 때문에 이어 베이스로 본다면 높게 보이는 것으로 착시 현상으로 보고요. 중요한 것이 지금 2분기보다 3분기에 둔화된 거 이걸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경기는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국내 경기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수출 쪽에서는 반도체 이 차익금 리스크, 그러니까 이번 한국에서는 한국 3분기 GDP에서는 가장 나쁜 영향을 준 게 바로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된 겁니다. 이게 분기 성장률 아주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수출 경기 4분기에 크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수출 경기는 지금 반도체 차익금 리스크 구조조정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점점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좀 힘들 것 같고 철강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존의 주력 업종들 다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 부분에서 한국 경제에 다시 이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는 조선, 방위산업, 방산, 원자력 이런 분야 아닐까 이걸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기서 방위산업 분야 제가 별도 독립된 영상은 올리질 않기 때문에 지금 방위산업 분야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K방산은 가장 중요한 것, 미국 무기와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성비 최고입니다. 성능은 좋은데 최고인 거의 탑 수준인데 가격은 미국제보다는 매우 저렴하죠. 가성비 짱짱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무기와 거의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비싼 미국 무기를 싸게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은 미국 무기의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매우 중요하죠. 그렇고 러시아 무기 대체제라고 저는 봅니다.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 무기 그냥 대체해버리지 않습니까? 러시아 에너지는 지금 미국, 카타르, 노르웨이 이쪽에서 대체해버리고, 러시아 무기는 K방산이 대체한다 이겁니다. 와, 땡큐 푸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K방산은 아시아 시장을 또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적당하게 손잡고 같이 이제 잘 해 나가면은 방산 분야 글로벌 탑 2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 영상에 얼마 전에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매우 중요한 방송이죠, 이거. 일종의 미국 정부 방송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VOA. 그래서 여기서 매우 주목되는 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캡처한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 수출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나토나 미국 측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나토와 미국 입장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눈길을 확 끌더라고요. 나토 동부전선에 한국산 무기가 배치된다는 겁니다. 와.
우리는 그냥 폴란드에 수출한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EU와 나토와 미국 측에서는 나토 동부전선이 어디입니까? 바로 러시아 아닙니까? 에? 나토 동부전선. 예? 폴란드도 그렇고 유크레인도 나토 그 동부전선의 최전방이죠. 물론 유크레인은 아직 나토 가입은 안 돼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 말은 기존에 나토 동부전선에 여러 수십 개 나라가 쫙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썩은 러시아 무기를 한국산 최신 무기로 지금 앞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산이 상당히 유망하지 않은가 싶고요. 또 그 다른 내용이 지금 유크레인 최고의 무기 중 하나가 뭐 하이마스라는 보도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근데 이 하이마스는 6발 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그 천무는 12발 날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거리, 정밀도 등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가성비에서 본다면 아주 막 짱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하고 방산은 바로 이제 그 달러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달러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원자력은 어떤 그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기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대로 되려면은, 그러니까 4세대 소형 원자력, 지금 한국식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있는데, 여기 전혀 지금 진전된 소식이 없어서 하여튼 원자력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존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당분간 좀 더 빌빌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후퇴 행진 더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발표된 9월 한국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은 8%로 이게 추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이 6월이었던 것 같고요. 9.9%가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는 CPI의 선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10월 한국의 CPI 발표되는데 이것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 기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식량 지수, 에너지 지수, 원자재 지수 그동안 쭉 하락한 거 이게 한국에는 계속 반영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무역 수지 적자 폭도 결국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반도체나 철강이나 다 어렵지만 하여튼 종합하면은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줄어들 것으로 어떤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 환율도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지금은 거의 없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1,400원 밑으로 1,3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11월 2일 날 FOMC 기준금리 인상 확률 지금 75bp를 올린다. 이게 지난주까지 99%였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경제지표 발표 후에 90%로 내려왔습니다. 50bp 올린다는 확률이 1%에서 이제 대략 한 10% 가까이로 올라갔는데 금요일 날 PCE 발표 후에도 또 어떻게 변화할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11월 2일 날 75 올려서 기준금리 4%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 상단이.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12월에는 75 올릴 가능성은 이제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25 올리든가 50 올리든가 또는 만약 금요일 PCE가 둘 다 크게 하락해버리고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11월에 각종 물가지수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동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12월에 25 또는 50 올릴 가능성이 일단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렇다면은 75 올릴 일은 이제는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는 현재로서는 4.25 over 4.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9월인가요? 그때 FOMC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 점도표. 그래서 저는 물가가 좀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봐서 4.25를 그때 저는 예상을 했던 것이고,
미국 점도표 기준으로는 4.25 아니면 4.5입니다. 그래서 미국 점도표는 4.4% 어떤 그 제시가 됐었는데 그거는 기대치고요. 기대치. 현실로는 4.25 아니면 4.5 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기대치가 4.4라는 것은 4.5가 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이제 그 GDP 디플레이터가 그냥 그 반토막 이상으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요걸 반영을 해서 결국 그 4.25 또는 4.5 어느 것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달러 지수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원 환율 추가 하락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